국회 국정감사가 21일 3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환경노동위원회는 파행이었습니다. 환노위 국감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질의 한 번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사건건 기업 총수들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비주류 측으로부터 합의 추대 요구가 나왔습니다. 비주류 측에 그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첫날이었습니다. 상임위별로 굵직한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국감에서는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5월 19일 세월호 담화에서 내놓은 대책 가운데 완료된 부분이 없는 등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고, 참사 후 정부가 실시한 각종 안전 점검도 결과가 누락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 세금 인상 문제는 오늘 주로 안행위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세 인상이 20년간 변동이 없던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세수 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1%로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는 지방세 인상을 반기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 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배치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감사에서는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논의할 시점이 될 때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NSC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재건 민주연합 의원은 5.24 조치로 인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해 항로를 우회하고 있어 작년 한 해에만 약 1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5.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국감 출발부터 여야 갈등이 있는 부분, 바로 증인 채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돌이 있었더군요. 네, 환노위에서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가 환경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정회하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준호 하이닉스 사장 등 약 30명의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원식 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억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감은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반대했고, 야당이 민주노총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싼다는 말도 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야당이 군사이버사령부 대성 계획과 관련해 이모 전 심리전단장과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1시간가량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국회 교착 상태라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사안이다. 지난달이었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잘못을 곧바로 시인하고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까지도 사과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안행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사학법 투쟁 때 약 50여일간 장외 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했다면서 정종섭 장관의 발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와전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진영 안행위원장까지 나서서 질타를 하니까 그때서야 진위가 왜곡됐다고 억울해하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과 후에도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뻣뻣한 태도를 보여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겸손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라며 야당 의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4명이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경선하지 말고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더군요. 이번에는 비주류 쪽에서 나왔더군요. 네,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를 뽑자는 쪽은 이른바 중도파 혹은 비주류 측 후보인 주승용, 이종걸 의원입니다. 주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에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재출발하는 결의대회라면서 선거 날인 9일 오전까지 후보 간 만남을 통해 경선 없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공식 제안했고, 이종걸 의원도 합의 추대 대원 측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추대를 주장하지만 추대가 안 될 경우의 계획은 다릅니다. 주 의원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은 경선 완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진모 소속 김동철 의원과 최원식 의원도 합의 추대를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결국 비주류 쪽에서 자신들을 대변하는 주 의원이나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자리를 양보하려는 범주류에 대한 요구로 풀이됩니다. 현재 비주류를 대변하는 비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직 비대위원인 원내대표의 자리를 비주류에게 양보함으로써 계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범주류 계열인 우윤근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경선 완주를 시사했고, 김근택의 이모키 의원도 단일화나 합의 추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쪽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렇군요. 원내대표를 비주류가 맡으면 당연직 비대위원까지 맡게 되니까 계파 간의 균형이 맞아진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가 설득력이 있는지 정치평론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 명의 정치평론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견해가 좀 달랐습니다. 유창선 박사는 비주류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며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다시 맞느니 차라리 초계파적으로 추대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합의 추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맡아 계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당위는 있지만 명분은 없고 시기적으로도 선출일 직전이라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 추대가 안 돼 경선이 치러질 경우의 판세에 대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변수겠지만 어찌됐건 범주류 쪽 후보, 특히 우윤근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두 전문가의 전망이 일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